2025년 11월 12일 오후 10시 20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나스닥의 흐름은 셧다운 협상 타결 기대감과 위험 자산의 회복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시장이 좀 괜찮았었던 흐름들인데, 소프트뱅크가 이제 엔비디아 지분을 조금은 정리를 하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추세가 죽었냐고 판단했을 때는 다른 문제죠. 오늘 이제 특히 포인트는 역시나 바이오들의 흐름,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들이 좀 커버가 나왔었었는데, 국내 시장에서도 좀 커버가 나왔었던, 이제 커플링이 나왔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들은 지금부터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꼭 영상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얕은 개미 한 주간 관심 종목 중에 두 종목이 벌써 목표치에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종목을 잘 선정을 하면 굉장히 수익이 좋아요. 그래서, 남들 다 벌고 있을 때 못 벌고 있으면 굉장히 자괴감이 크게 들거든요.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흐름에 따라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바이오 산업 규모 이제부터 시작이다. 해외 러브콜 온다. 관련주 알테오젠, 보르네, ABL, 에이프릴 등등등. 오늘 이제 ABL을 토대로 에로가 나오면서 바이오 전반 훈풍이 좀 불었던 시장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종목들을 잘 추려한다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제 바이오는 내부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매우 복잡한 구조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뭔가 판단하시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텔레그램도 그렇고 뭐 카페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지금은 워낙 그 바이오 관련해서 뛰어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분석해 주는 거를 차라리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정보를 찾아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그거를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것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어쨌든 지금 바이오들은 에로들 기술 수출 그러니까 기술 이전들과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올 예정들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바이오들을 얘기를 했었던 이유들이 이제부터는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기본적으로 알테오젠 여러분들은 지금 코스닥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알테오젠이 중심이 되면서 바이오들이 올라갔었거든요. 원래 이제 같이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이오들은 개별적인 종목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각자 하기 나름인 종목들이에요. 실제로 알테오젠이 올라가면 바이오들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같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는 물질들이 다르기 때문에 바이오들은 자체적인 행동에 따라서 하한가를 맞을 수도 상한가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그게 오늘 ABL 바이오에서 나왔죠. 릴리에서 에로가 나오면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바이오들은 밸류들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재료들이나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체크를 해야 돼요. 그냥 주변에서 얘기 듣는 거가 아니라 내부적인 것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알테오젠은 기본적으로 깔아놓은 것들이 많아요. 해외 쪽에. 그래서, 이제는 수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돈을 조금 이제 담아내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ABL 바이오라든지 에이프릴이라든지 리가캠 이런 애들은요 이제부터 깔아야 될 애들입니다. 그죠? 돈을 회수를 하는 게 아니라 판매를 하고 영업을 해야 되고 내 거 기술을 뽐내야 되는 입장들인 거죠.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은 밸류나 모멘텀들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알테오젠이 그래서 뭐 안 좋은 거냐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죠. 회수를 해서 금액들을 많이 가져오게 되면 그만큼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좋은 거예요. 근데 주식은 항상 기대감이에요. 뭐든지
밸류적인 측면 것들을 그러니까 뭐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재료들을 판단하고 투자를 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이오를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가캠, 에이프릴, ABR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뭐 등등등 되게 많잖아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자, 그다음에 삼성 네스트, HBM, CXL 대량 양산 돌입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YC 엑시콘 등등등 CXL 관련주들하고 후공정 종목들이죠. 자, 삼성전자가 CXL 기반 D램인 CMMD를 최근 이제 샘플 양산에 이제 도입을 했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지만 CXL로 돈 번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실제로. 특히나 HBM은 아직 돈 되는 사업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삼성전자의 차트들을 보면은 되게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도.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못 올랐어요. 근데 사실 황금주였었거든요. 그래서 막 100만원, 200만원대를 돌파하고 있었던 애를 이제 분할을 쪼개가지고 이제 삼성전자를 올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볼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인데요. 중요한 건 아직도 더욱더 갈 가능성들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목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CXL이라고 한다면 이제 YC, 엑시콘, 네오셈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얘네들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하나마이크론, 원익 IPS, 두산 테스나. 자, 전반적인 이제 장비들, 붙어 있는 장비들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뭐 테크윙, TLB 이런 애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반도체가 빠졌지만은 다른 애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빠진 거지 실제로 엔비디아 영향도 없잖아 있었었고 추세가 죽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오한과 고열, 독감 유사 증상을 보이는 외래 환자 비율이 급증했다. 그리고 작년의 시기보다 7배가 늘어난 병원급 의료기관 감시 결과가 나온 상태. 바이러스는 A형 타입. 제가 요번에 좀 목소리가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근육통, 기침, 오한, 고열 그대로 왔어요. 똑같아요. 예, 감기보다 훨씬 강하고 역시 뭐 독감이죠. 근데 A형 독감 이거 굉장히 강해요. 제가 진짜로 사실 아직도 끝까지 다 나은 건 아니에요. 기침 소리를 들어보면은 아직 다 나은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안 걸리게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일단 그린 생명과 기본적인 베이스를 까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수젠텍, 그죠? 그다음에 랩지노믹스, 그리고 휴마시스, 엑세스바이오, 진매트릭스. 지금은 이제 부각이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린 생명과학부터 시작을 해서 펌핑이 시작이 되는 순간부터는 다시 테마를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단기적으로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 자사주도 1년 내 소각시킨다. 관련주들, 지주사 관련주들과 증권주들이죠. 자,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자사주뿐만 아니라 보유 중인 자사주에서도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는 의무를 제시를 합니다. 즉, 소액주주들의 기준권을 조금 높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업 자체의 힘을 조금은 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자사주 소각은 기업 가치도 밸류를 올릴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EPS를 올릴 수 있는 결과적인 흐름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대형주들을 보실 수 있어요. SK. 그죠? 그 다음에 두산. SK 스퀘어. 그쵸? 그 다음에 원익 홀딩스. 그죠? 그리고 롯데지주. 그죠? 롯데, 막 되게 많잖아요. 그죠? GS라든지. 전반적으로 지주 쪽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금융주, 지주, 그리고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가장 주목도가 높은 애들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구도의 수급들이 이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진스 하이브에 복귀한다. 사실 하이브한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죠. 그리고 엔터주들한테는 전반적인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 전원이 어도로 복귀하겠다는 결정. 미니지는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어쨌든 뭐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하이브 머리를 들 수 있는 조금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뭐 뉴진스 자체적으로 뭔가 호재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하락인 상태에서 조금이나마의 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느낌을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YG 플러스라든지 뭐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이제 엔터주들이 정말 안 좋아요. JYP ENT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 좋은 결과치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림들을 많이 그려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잘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빅테크 AI 인프라 확보 총력한다. 두웨빌, BHI, 보성파워텍, 우진, 우리기술 등등등. 자, 인프라의 확보 총력은 AI의 이제 원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빅테크들, 그러니까 즉 소형 모듈 원전 SMR의 전력 확보 수단으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원전에 대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자, 지금 원전을 보면은 두에빌이 죽어 있는데 죽어 있다고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한 번에 메꿀 수 있는 금액대입니다. 여러분들 양봉 하나 터지면 그냥 그대로 한 번에 메꿀 수 있는 금액대라서 계단식 하락이긴 하지만 매도세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원전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고 낮아지면은 낮아질수록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에빌을 필대로 설명을 하더라도 나머지들도 종목들 비슷해요. 근데 두에빌이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줘야 움직일 거니까 원전들의 흐름들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내후후년이 됐든 원전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 즉 트럼프가 임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때. 자, 그 다음에 전 세계 수요 10년간 전력 높인다. 3명이나 GNC, 효성, 산일, 일진, LS 등등등.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의 이제 보고서를 따르면요. 전력 소비가 30년경까지 2배 이상이 증가할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2배지 보통 제가 볼 때는 4배 이상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변압기 수출 지표 데이터들을 보면은 4배도 그냥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력 지금 AI 벌써부터 GPT 하나가 그냥 한 나라 전력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들을 쌓게 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전력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LS 일렉트릭을 필두로 해서 기본적인 전력들, 산일전기, 일진전기, 대한전선, 그죠? 산일전기 종목들 엄청 많죠. 효성중공업, 뭐 재룡전기도 있겠고요. 재룡산업도 있죠. 변압기들도 전반적으로 다 봐야 돼요. 전력들은. 그러나 가장 좀 주목도가 있는 애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게 포인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력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미국의 트럼프 회담 준비 중. 전진건설 로봇 대동기와 SYST, SYSG. 외무부 장관 라브로프 발언을 했죠. 미국과의 대화를 준비하겠다. 러시아는 푸틴 트럼프 정상회담 무의미하게 열릴 수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양국 간 논의를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부다페스트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하고 러시아가 만나는 것은 우크라이나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건 쪽밖에는 없는데 재건 쪽은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순간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대동기어라든지 SG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냥 순간적인 수급만 보고 단타로서 들어가는 게 맞겠죠. 만약에 한다 그런다면. 자, 다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 IMA 1호 사업자 종합투자계획 계좌를 IM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 새로운 이제 수익 모델 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브로커리지와 위탁 매매 중심에서 이제 금융, 모험 자본, 즉 이제 이제 펀드 쪽의 중심 쪽인 느낌보다는 이제 기업 금융 쪽 모험 자본. 그러니까 리스크는 조금 올라갈 수는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림들. 자, 일단은 제가 볼 땐 이거는 미래에셋증권이 먼저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주목도 확실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KB금융 그리고 키움증권까지 얘네 세 명은 체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금융 지주도까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4개 종목 키움, 하나금융, KB, 미래에셋 얘네들 4명은 주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셔야 되죠. 그다음에 홍콩은 국채 직접 발행시킨다. 미투, NHN, KCP, 뱅크웨어, 다날. 이 얘기가 뭐냐면은 국외 유출을 날라가는, 그러니까 달러 중심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토큰화를 통해서 인프라 선점을 노리겠다라는 방침입니다, 홍콩이. 그러니까 어쨌든 밖으로 나가는 돈을 제도화시켜서 좀 막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자산의 코인인데 NHN, KCP하고 미투온, 그 다음에 다날, 그쵸? 그 다음에 뱅크웨어. 이 4개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4쪽이 국내랑 연관이 된다면 컨택이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 4개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또 이렇게 또 좀 늦은 시간도 올려드렸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